그 임종석 씨라고 하는 분 저희 선배이기도 합니다. 그 주사 파일들 보게 되면 저도 북한에 있을 때 그 어릴 때부터 주체 사상을 배워왔고 그 혁명 사상이 아주 뭐 이렇게 체계적으로 배운 사람인데 얘네들하고 대화를 해보게 되면 저보다 훨씬 더 빠삭합니다. 주체 철학에 대해서 북한에서 태어난 사람보다 훨씬 더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시험 때문에 배웠지만 얘들은 약간 신념에 의해서 공부를 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신념에 의해서 공부한 한국의 주사파들이 지금 현재 권력을 쥐고 있죠. 저는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거시적인 측면에서 좀 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와 이제 유사했던 분단 국가가 있었죠. 독일입니다. 그래서 동독과 서독이 분리되어 있었는데 동독은 아시다시피 공산 독재였고 서독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였습니다. 동독이란 나라는 물론 공산 독재였지만 북한에 비하면 상당한 자유가 보장됐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뭐 외부의 라디오, 방송 다 들을 수 있었고 또 여행의 자유는 국내에서는 다 돼 있었고 독일로 유학했던 당시 북한 유학생들의 얘기 들어보게 되면 이거 북한에 비하면 천국이다 이런 말을 했었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독에서 서독 정치인들이 동독에 대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이상한 얘기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은 바로 매장되겠죠. 네. 그런 발언 자체가 할 수 없습니다. 네. 그만큼 서독은 이제 도덕적인 측면에서 보면 훨씬 더 우리보다 높은 수준에 있었고 이런 것은 이제 아마 그 동독에도 이제 그 북한의 국가안전 보위성과 같은 첩보조직이 있었지만 수타지라고 하는 이 수타지가 이제 서독의 정치인들을 매수해서 이 친동독 정책을 쓰도록 이렇게 꾸준히 노력해왔지만 이 수타지의 노력이 사실은 그 서독을 변화시킬 만큼 그런 이제 상황을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일된 이후에 수타지 문건을 뜯어 보니까 많은 서독인들이 이제 그 수타지에 매수돼 있는 조항이 있었지만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건 이제 화합 차원에서 이제 덮어두자 이렇게 해서 이제 넘어갔죠. 지금 우리가 독일 통일에 대해서 보듯이 서독 정부의 일관된 대동독 인권 정책, 동독 주민을 향한 이런 인권 정책 때문에 동독 주민들은 이제 서독에 그런 그 진정성에 화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독으로의 편입을 이제 우리 다 승인을 했죠. 근데 이제 한국 사회는 왜 그러냐? 이게 참 미스테리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한국 사회에 와서 이제 한 25년 좀 살아보니까 이게 한국 사회는 정말 말이 안 되는 얘기들을 뻔뻔스럽게 하고도 아무런 제지도 안 받고 부끄러움도 모르고 자기가 이제 어떤 그 반일련 범죄를 하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박지원 씨 같은 경우 그렇지 않습니까? 북한 인권법을 조지하니까 자랑스럽다. 이거 제정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이 미치지 않고서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자기 동족의 인권, 저기 강제 수용소 만들어 놓고 저렇게 지금 고마부까지 때려 죽이는, 고사포로 쏴 죽이는 그런 인간 백종 같은 그런 나라의 인권 문제를 저지한 것이 자랑스럽다는 것이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지금? 그래서 이 한국 사회가 왜 이렇게 변화가 됐냐? 저는 이거는 아주 간단하게 봅니다. 동독의 수타지는 그 서독 공작에 실패했지만 북한의 국가보위부 대남 공작조직은 성공했다. 대남 공작에. 이건 이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대한민국의 국정원 또 국방부의 정보기관들 이 정보력이 사실은 북한의 10분의 1도 안 됩니다. 북한은 국가안전보위성, 사무총사이고 대연락부, 무슨 사무 35호실, 정찰총국 해가지고 그 엄청난 인력과 이 자금들이 동원되고 있는데 이 정보력에서 게임이 안 되죠. 이건 오래전부터 그렇게 누적되어 온 상황인데 사실 저도 이제 한국에 와서 이제 한양대학교를 4년 다니고 또 이제 많은 친구들과 사귀어봤지만 뭐 그 당시에 이제 임종석 씨라고 하는 분 저희 선배이기도 합니다. 그 주사 파일들 보게 되면 저도 북한에 있을 때 그 어릴 때부터 주체 사상을 배워왔고 그 혁명 사상이 아주 뭐 이렇게 체계적으로 배운 사람인데 얘네들하고 대화를 해보게 되면 저보다 훨씬 더 빠삭합니다.
주체 철학에 대해서 북한에서 태어난 사람보다 훨씬 더 잘 알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시험 때문에 배웠지만 얘들은 약간 신념에 의해서 공부를 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그 신념에 의해서 공부한 한국의 주사파들이 지금 현재 권력을 쥐고 있죠. 뭐 지금 그 저는 조국이라고 하는 분, 이분이 이제 뭐 온갖 비리가 나오고 있지만 저는 그 비리보다 사실 그 산호맹이라고 하는 그 조직에 자기가 가입된 것에 뭐 자랑스럽지도 않지만 부끄럽지도 않다. 이게 부끄러운 일입니다. 사실 부끄러운 일이고 범죄입니다. 범죄. 예?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전복하기로 한 그 산호맹에 가입해가지고 활동한 게 이게 범죄 행위인데 왜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리고 왜 그런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 돼야 됩니까? 대한민국을 법을 지켜야 될 사람이 대한민국을 전복하는데 앞장섰던 그 사회주의 그 조직에 가입돼가지고 했던 사람인데 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게 한국의 진보 사회에 침투한 북한의 대남 공작이 얼마나 치밀하고 얼마나 조직적이고 얼마나 방대한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한국에서 지금 그 과거에 저도 이제 586 세대가 됐지만 저희 또래 그 주사파였던 친구들 북한 인권 얘기 한마디 하는 거 봤습니까? 인권 얘기는 고사하고 북한의 김정은 정권을 노골적으로 찬양하고 노골적으로 지지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사람이 이제 뭐 젊었을 때 한때는 그 사상과 이념 때문에 이제 그 바람으로 갈 수는 있어요. 하지만 40대, 50대가 되면 세상도 살아보고 그리고 이제 정상과 비정상을 가려볼 수는 있습니다. 충분히 가려볼 지적인 능력이 된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러고 있다는 것은 북한에 매수되지 않고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매수됐기 때문에 바른 얘기하게 되면 그 매수된 문건을 북한이 폭로할 겁니다. 이게 걸린 한국의 많은 정치인들, 북한의 공작기관에 놀아난 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부패하고 타락하고 지금 완전히 지금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무너뜨리고 더 나가서 2,300만의 북한 동포들의 인권을 무참하게 짓밟는데 동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나치를 지지하고 나치를 동조했다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거는 엄청난 반일련 범죄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부끄러우면 몰라요. 그래서 사실 그 북한 동포들의 인권 문제를 개선하는 길은 이젠 다른 게 없습니다. 길이 명백합니다. 북한 정권에 매수된 자들을 전부 다 척결해야 됩니다. 이제는. 그 길밖에 없어요.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10년간 보수 정부가 주어졌지만 지금 문재인 정부는 지금 온갖 거 동원해가지고 보수 인사를 다 잡아놓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죄입니까 지금? 지들이 북한에 10년 동안 엄청난 현금과 식량을 퍼다 주어가지고 핵무기 만들게 해놓고 이게 범죄 아닙니까? 이 범죄는 왜 한마디도 못하고 왜 안 잡아놓습니까? 이런 것들을. 한국 사회에 뿌리내린 이런 엄청난 이 종북의 세력들을 척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의 대한민국의 위기가 오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문제는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앞으로 우리가 정신 차리고 정말 불쌍한 북한 동포들을 구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이 김정은 정권에게 매수된 이 한국 내의 가짜 진보들을 몽땅 색출해서 우리가 척결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